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살롱 지금 시작합니다. 공허의 시대에 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살롱 제36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안산토박이 안토라고 합니다. 저와 같이 공동 진행했던 남해님이 저번 고별 방송을 끝으로 하차를 하셔서 오늘 방송부터는 혼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해님은 기회가 된다면 게스트로 다시 초대해보도록 하고요. 조금 심심한 방송이 되겠으나 잃어버린 호기심을 계속 찾아 나가는 아재살롱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코너 속 코너 북살롱이 되겠습니다. 미셸과 로버트 루스 번타인이 쓴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책은 생각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인간의 역사 속 각 분야의 다양한 천재들을 살펴보면서 그 천재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천재는 타고난 게 아닌가 하는 일반적인 생각들과는 많이 다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생각, 기술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갈까 하는데요. 비틀즈의 A Day in the Life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비틀즈의 명곡 A Day in the Life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드릴 책 생각의 탄생 본격적으로 살펴볼까 하는데요. 생각의 탄생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13가지의 사고 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들이 바로 생각의 근육을 키워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각각의 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곁들여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의 도구는 바로 관찰입니다. 관찰은 그냥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무언가를 자세히 살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소설의 주인공 셜록 홈즈는 작은 단서만으로 사건의 전말을 추리해냅니다. 남들이 놓치는 미세한 흔적들을 집요하게 관찰한 덕분이죠. 또 진화론으로 유명한 다윈, 남아메리카와 갈라파고스 제도를 탐험하며 수많은 동식물을 관찰한 결과 종의 기원이라는 위대한 이론이자 저서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처럼 관찰은 위대한 생각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길을 한번 천천히 걸어보시죠.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작은 풀꽃들이나 벽의 문양, 또 사람들의 표정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생각의 도구는 바로 형상화입니다. 생각을 이미지로 시각화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각화된 생각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기 마련이죠. 인류사의 위대한 천재 아인슈타인은 빛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상상을 통해서 상대성 이론의 개념을 형상화했다는 이야기가 유명하죠. 또 건축가들은 건물을 짓기 전에 머릿속에 설계도를 그리고 이를 구체적인 그림이나 모형으로 만들어서 형상화를 먼저 하기도 하죠. 이처럼 복잡한 생각이나 문제가 있다면 일종의 마인드맵이라든가 간단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생각의 실마리가 풀릴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생각의 도구는 바로 추상화입니다. 복잡한 대상을 단순한 핵심 요소로 줄여가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단순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현대 미술의 거장이죠. 피카소는 사물이나 사람의 형태를 점점 단순화해서 마지막에는 몇 개의 선으로만 그 본질을 표현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물리학의 거두이죠.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자연현상에서 중력이라는 단순한 원리를 추상화해냈습니다. 뭔가 복잡한 서류 등을 만드실 때 핵심적인 메시지를 한 문장, 몇 가지 문장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본질을 담아 상대에게 혹은 세상에게 전달해 보는 겁니다. 네 번째 생각의 도구는 패턴 인식입니다. 무작위적인 것들 속에서 반복적인 질서를 찾아내는 것이죠. 유전학자들은 수많은 유전 정보 속에서 DNA 이중나선 구조라는 패턴을 발견했고요. 또 음악가들은 음표의 배열이나 화음 진행에서 일종의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활용해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혹시 주식을 하신다면 반복되는 유형이나 거대한 시장의 변동에서 숨겨진 패턴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다섯 번째 생각의 도구입니다. 바로 유추입니다. 다른 영역의 지식을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타게 되는 비행기는 사실 새의 날개와 비행 방식을 유추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전설적인 화가이자 과학자, 실험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해부도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인체 해부도를 보시면 인간의 몸을 마치 기계와 같이 유추해서 그려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패스트푸드점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 이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은 사실 자동차 경주장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생각의 도구, 바로 몸으로 생각하기입니다. 다소 모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몸의 감각과 움직임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탐색해 보는 것을 뜻합니다. 조각가나 화가들은 손으로 직접 재료를 만져보고 움직여도 보고 하면서 작품을 구상하고 완성합니다. 운동선수들은 몸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느끼면서 보다 나은 어려운 기술들을 익혀나가죠. 가만히 앉아서 고민만 하기보다는 산책을 해보신다거나 다양한 형태로 몸을 움직여 보면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순한 산책 동안에 떠오른 아이디어가 어쩌면 여러분의 생활,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가지 생각의 도구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노래 한 곡 또 듣고 새로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개성을 존중하는 메시지가 담긴 노래죠. BTS의 소우주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방 각자의 별을 써 어떤 빛은 야망 어떤 빛은 방황 사람들의 불빛들 모두 소중한 나눠 어두운 밤 외로운 몸 별처럼 다 오랜 빛나 사라져준 뭐큰 존재니까 Let it shine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더 아름다운 건 저 별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륵같은 문제 속 서로 겹은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고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5개의 빛으로 빛나는 75가지의 world 75가지의 삶 도시의 야경은
어쩌면 또 다른 도시의 밤 각자만의 꿈 내다 shine 넌 누구보다 밝게 빛나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아름다운가 저 어둠도 달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옥 같은 밤들 속 서로가 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도시의 별 어릴 적 올려본 밤 하늘에 난 떠올려 사람이란 별로 가득한 바로 이곳에서 We shine You got me 난 너를 보면서 motion I got you 지옥 같은 밤들 속 yeah. Shine, dream, smile Let us light up the night 우린 우리대로 빛나 Shine, dream, smile Let us light up the night 우리 그 자체로 빛나 예, BTS의 소우주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생각의 도구들 계속 알아볼까요? 아까 몸으로 생각하기까지 살펴봤는데요. 7번째 생각의 도구는 바로 감정이입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물, 심지어 아이디어의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드라마나 영화, 연극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이 그 예시가 되겠죠. 연기 배우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에 감정이입을 해서 그 인물의 삶과 감정을 표현해냅니다. 한편 제품 디자이너들은 사용자의 입장이 되어야만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죠.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보일 수 있습니다. 8번째 생각의 도구, 바로 차원 바꾸기입니다. 조금 난해한 표현 개념인 것 같죠.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2차원, 3차원 등 차원을 넘나들면서 대상을 이해해 보려는 그런 자세, 태도가 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화가들은 3차원의 대상을 2차원 그 캔버스에 표현을 해내고, 또 조각가들은 2차원의 아이디어를 3차원으로 구현을 해내죠. 또 다른 예시로 수학자들은 복잡한 다차원의 문제를 2차원 그래프로 변환,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그 단순화해서 분석을 해보기도 하죠. 문제를 해결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면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굉장히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9번째 생각의 도구에는 변형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어떤 한 가지 형태를 다른 형태로 바꿔보는 겁니다.
작곡가들은 클래식 음악을 재즈로 변형을 해본다거나 또 팝송을 락 음악으로 변형을 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똑같은 재료로 다른 요리를 만들어 본다거나 기존의 물건을 전혀 다른 용도로서 사용을 해보는 것도 변형의 좋은 예시가 되겠어요. 10번째 생각의 도구, 바로 통합입니다. 통합.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하나로 연결해내는 방식인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전설적인 인물이죠. 스티브 잡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인데 기술과 디자인, 또 기술과 인문학의 통합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제시했던 프레젠테이션이 있죠. 아이폰 소개하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요즘 대학 등에서 유행하는 융복합 학문이라는 표현도 많죠. 협업 프로젝트, 다양한 그 어떤 전공 분야들 간을 넘나들면서 이루어지는 협업 프로젝트들도 바로 통합적 사고를 추구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여러가지 선택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생각의 도구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번 곡은 유명한 여가수죠. 김유나 씨의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생각의 도구도 결국에는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서 활용하는 법이니까요. 김유나의 길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발에 뒤엉킨
예, 김유나의 길 듣고 왔습니다. 생각의 도구들, 앞서 굉장히 여러 가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어떻게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뻔한 도구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개념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도구들을 어쩌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다가 우연찮게 생각하는 과정 중에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 자기가 살아왔던 환경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한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생활 속에서 자주 실천하면서 습관이 든 사람들은 그냥 늘 그런 도구들을 자유롭게 빈번하게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남은 생각의 도구들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좀 더 소개를 드려보죠. 아까 10번째 생각의 도구 통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11번째 생각의 도구인데요. 바로 긴장이라는 것입니다. 긴장.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긴장이 생각의 도구지? 생각을 방해하지 않나? 긴장은?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긴장은 아이디어를 뭔가 이렇게 떠올리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로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상반된 아이디어를 동시에 생각을 하면서 그 속에서 그 긴장감 속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그 과학 관련 얘기 중에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일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얼추 어디선가 이렇게 들으셨을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입자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라는 좀 모순되면서도 이런 긴장된 상태를 받아들이면서 양자역학을 더욱 발전시켰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영화 제작자라든가 감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재미와 예술성이라는 다소 조금 조화시키기 어려운 그런 요소들을 최대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관객과 평론가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죠. 조금 거창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또 개성, 한편 또 조화라는 중요한 가치들도 있죠. 이렇듯 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맞닥뜨려야 하는 게 인생이니까요. 어쩌면 이런 인생의 다소 모순됨 속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긴장이라는 도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히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조금 좀 상반된 관점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편안한 그런 심리 상태 속에서 또 아이디어가 샘솟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한다거나 혹은 차분한 날씨가 선선한 가운데 이제 차분하게 산책을 한다거나 할 때 조금 더 집중된 그런 환경이 마련되면서 좋은 아이디어들로 이어지기도 하죠. 편안함과 긴장, 여러분은 어떤 도구를 활용하는 데 익숙하십니까? 자, 12번째 생각의 도구에는
모형 만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상적 또는 이론적인 개념들을 물리적인 형태의 모형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건 앞서서 제가 소개드렸던 형상화하고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것 같아요. DNA를 발견한 과학자들이죠. 왓슨과 크릭은 종이와 철사로 직접 모형을 만들어 보면서 이중나선 구조의 힌트를 얻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복잡한 시스템을 설명할 때 순서도라든가 도표를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었을 때 비로소 어떤 개념 혹은 어떤 문제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러 가지 오감들이 있지만, 감각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시각에 가장 많이 의지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존재죠. 시각화, 말 그대로 모형화 했을 때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조금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생각의 도구입니다. 사실 이 생각의 탄생이란 책에서는 13가지의 생각의 도구들을 소개하는 책이거든요. 마지막 13번째 도구는 바로 종합입니다. 종합. 사실 좀 뻔한 느낌이 있죠. 종합이라는 도구. 앞서서 쭉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고 이거를 싹 종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앞서 쭉 소개드렸던 여러 가지 도구들을 함께 사용하는 능력, 자세, 태도가 바로 새로운 생각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앞서 예시로 잠깐 말씀드렸던 그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천재 예술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단순히 그림만 그렸던 것이 아니라 해부학이라든가 역학 같은 과학 분야에서도 깊은 지식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다빈치는 사람의 몸을 그리기 위해서 시체를 해부해보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관찰과 또 추상화 같은 생각의 도구들을 사용했죠. 또 예시로 들어드렸던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머릿속에서 자신이 빛을 따라가면서 우주를 상상하는 사고 실험을 즐겨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체가 생각을 시각화하는 형상화 도구를 활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이처럼 경계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탄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이 사고 도구들을 한번 잘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소개드렸던 이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에서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안해 옵니다. 먼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어 보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도 과학서적이라든가 소설 같은 장르를 편중되지 않게 같이 읽어본다거나 또 새로운 분야의 취미를 가져보시는 건 또 어떨까 싶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가지 분야를 연결짓다 보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가장 먼저 언급했던 생각의 도구죠. 관찰 습관을 들여보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스마트폰 시대, 또 초연결 시대에서는 우리가 뭔가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끊임없이 접하게 되고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에 이렇게 차분하게 꾸준하게 관찰하는 습관 혹은 그런 관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없어진
없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혹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주변 환경 혹은 사물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물 속에서 또 자연 속에서 어쩌면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신선한 인생의 깨달음을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또 아까 몸으로 생각하기라는 걸 생각해 보면 손으로 이것저것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아이디어를 그려본다거나 간단한 모형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 손으로 만져지고 내 눈에서 보여질 때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이 세상, 현실 속으로 좀 더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질문하기입니다. 참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당연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기보다는 한번 마음속에 무엇에 대해서든지 왜, why 라는 그 물음표를 달고 생활하시고 살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과정에서 엉뚱한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사실 아재살롱 이 방송의 취지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엉뚱한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그런 기회를 갖자라는 취지도 담겨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질문하기라는 것은 이번 방송도 방송이지만 저희 프로그램에서 앞으로 좀 초심을 종종 잃어버리는데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엉뚱한 질문들 던져보는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을 던지다 보면 무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의 탄생은 단순히 천재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잠들어 있을 수 있는 그들의 창의성을 일깨우고 더욱더 유연하고 넓게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종의 사고훈련 지침서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의 탄생, 이 책 서점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아이디어로 내면의 틀을 벗어나 볼 수 있다면 모두가 자신만의 영웅, 좀 거창한 표현이지만 영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시죠. 데이비드 보이의 Heroes입니다.
will keep us together. We can beat them forever and ever. Oh, we can be heroes just for one day. 예, 데이비드 보이의 Heroes 듣고 오셨는데요. 데이비드 보이 돌아가신 지 조금 됐죠. 사실 제 그 나이대 가수분 아니지만은 저는 이 데이비드 보이의 노래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굉장히 뭐랄까 지금 보더라도 상당히 실험적인 그런 노래들,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참신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분도 가수로서 저는 또 이분이 약간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시는데도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융합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셨던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의 탄생과 관련해서 사실 책에 있었던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굉장히 책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생각의 도구 각각에 대한 약간 단편적인 소개에 불과하고요. 실질적인 예시들을 굉장히 많이 책에서 전달을 하고 있고, 한편 이 책의 조금 재밌는 점이라고 한다면 독자에게 각각의 생각의 도구를 활용해서 하나의 문제를 풀어보게 한다거나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그런 질문의 시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그 흐름에 따라서 자신의 사고 과정을 이렇게 조금 안 써보던 그 사고를 쓰게 만드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시간이 또 재밌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또 노래를 한 곡 더 들어볼까 하는데요. Radiohead의 Everything in Its Right Place라는 곡입니다. 저는 이 곡이 현실과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상당히 실험적인 음악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평가하는 리뷰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의 도구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Radiohead의 Everything in Its Right Place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예, Radiohead의 Everything in Its Right Place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어느덧 아재살롱 방송 마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오늘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낯선 감이 있고 약간 허전함, 또 진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에 비해서 많이 넣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남해님이 그동안 서포트를 잘 해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네요. 아재살롱은 앞으로 당분간은 솔로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남해님 혹은 주변 분들을 간혹 게스트로 모시게 되는 시간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송의 취지, 이번 생각의 탄생 방송에서도 강조드렸듯이 엉뚱한 질문, 여러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고 엉뚱한 질문들 계속 해나가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아재살롱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